저희 항상 하면은 그 헬로송이라고 해가지고 방귀 노래를 하면서 음악으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좋은 거 해서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인사.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인사.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김경희 씨, 우리 인사하고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선생님을 다 모르니까 제가 이제 한 분씩 좀 시간이 걸리도록 이름 한 분씩 하겠습니다. 자, 노래는 계속 반복되니까 아실 때 그때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니 이름 김진수. 아, 김진수 씨, 우리 인사하고 이 시간 진심으로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고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김만호. 우리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정란 씨. 우리 인사하고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혼자밖에 지금 나머지 분들 다 모르시는 같이 이름은 같이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정 씨. 우리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고영화 씨. 안녕하세요. 김경심 씨. 우리 인사하고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인사하고 옆 사람 악수하며 인사해요. 처음에 김 선생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고 해가지고 과연 음악 치료하고 통합교육을 어떻게 연관시켜가지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건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음악 치료를 전공한 사람이지 제가 뭐 통합교육을 전공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선생님들의 몫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시는 곳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이제 교육과 음악 치료 했는데 음악 치료에 대해서 우선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음악 심리학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음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그 영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갖다 이게 한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특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97년도에 처음 음악치료 특강을 듣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음악치료 학책을 통해서 음악치료라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치료를 갖다가 할 때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음악을 생각했고 하나는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게 뭘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것이 음악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음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제 음악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난 절대 없어. 절대 없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여기서 이제 양해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때부터 처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혹시나 이제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때 이제 교회 다니게 된 동기가 음악 때문에 다니게 됐어요. 음악이 없었으면 저는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인생의 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음악이라는 어떤 저를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었는데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음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악 거창하게 뭐 할 거 없이 아까 저희가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악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좋은 거죠. 네, 좋은 거. 예, 좋죠. 즐거워. 예, 즐겁고. 예. 행복. 예. 역시 말씀을 잘 하시네. 그리고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선생님께서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접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굳이 요약을 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음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을 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적어왔는데 뭐 쭉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뭐 서류와 침묵의 정량 상태다. 이제 약간 홍문적인 그런 경우인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적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음악은 사람이 조직시키는 소리와 침묵이다. 그리고 음악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나의 도구이다. 저는 이 정의이 되는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바디마인드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어떤 평안함을 찾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활기를 좀 찾았다거나 네, 맞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것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는 거죠. 시간의 근간은 인간의 행동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음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음악 치료라는 것은 음악을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음악을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사람이 아무런 거나 그냥 사람에게 무조건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음악 치료입니다. 가장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음악이 사람의 바라는 행동, 가장 저 사람에게서 바라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음악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악 치료 정의해가지고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악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악 치료할 때 가장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많이 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거, 하나는 능동적인 거. 그래서 능동적이다 하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고 수동적이다 하면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음반을 하나 가져왔었는데 음반을 하나 좀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이 가져오시니까 저 음악을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저 음악에 맞춰서 한번 그냥 걸어보시기만 하면 되시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면 되시고요. 그거 아닌데. 그 CD는 1번입니다. 아니, 그 CD 아닌데요. 네, 그거. 예. 네. 아, 그게 1번 맞는데요. 네. 제가 그 두 종류의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바로 걸어보세요. 어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면 돼요. 음악을 들으시면서 들으세요. 걸으세요. 예, 동시에 선생님 한번 와서 두 분 다 걸어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다른 음악이 있습니다. 다른 음악이 있는데 네, 거기 7번. 네. 이 음악을 들어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음악을 들으시면 천천히 한번 걸어보세요. 천천히. 음악을 무시하고 한번 걸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음악을 들려드렸어요. 그 첫 번째 음악 듣고 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걷기에. 네, 걷기에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걷는 그 자체를 만들시켜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제 느낌이 어땠냐고요? 예. 제가 오래서요. 말이죠. 아, 그냥 걸으실 때 계속 우울한 생각만 하셨군요. 네. 아, 그 두 번째 음악을 들으셨을 때. 거꾸로 있으면 하는 신경질 먹고 싶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 기분 좋게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 예.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냥 마음대로 걸어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음악을 무시하고 어떠셨어요? 아무가 되는 것도. 더 힘들었어요. 예. 제가 이 두 가지 음악을 갖다가 제가 들려드린 것이 뭐냐면 음악이 딱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유심히 봤어요. 그냥 마음대로 한번 걸어보세요 하고 무시를 해서 걸어보라고 했을 때 처음엔 무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면서 박자가 맞아요. 그 박자에 맞았어요. 박자에 맞아서 걸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따단 딴딴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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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분은 더 어렵게 하셨죠? 그거는 자신이 느끼는 느낌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박이 있거든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박의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딴딴딴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쿵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쿵쿵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느끼는 박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무시하고 걸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따라간다는 거죠. 처음에 자기 하려면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죠. 네. 불편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음악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이제 가장 간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활동, 이건 음악 활동이 아니죠. 음악이 그냥 들려진 배경음악 속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능동적으로 들렸을 때나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우리가 들렸을 때 어떤 상태가 있을까? 우선은 그 능동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음악 활동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6가지 활동을 할 때 쭉 나열을 해놨어요. 거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연주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즉흥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즉흥 연주는 재즈에서 말하는 그런 즉흥 연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치료적인 상황에서의 즉흥 연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은 즉흥 연주라 하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내가 세션을 갖다 이런 활동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넌 너야. 나 이거 할 거야. 가. 계속 이거 한다면 과연 이게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맞냐. 이것이 또한 교사와 그 학생 간에 갔을 때도 교사도 항상 생각해서 오늘은 이런 활동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동이 돌변했는데 넌 너다. 나는 나야. 나는 교사니까 너 올라오고 말란 말아. 그래가지고 교사가 한다면 과연 그게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죠. 똑같은 어떤 인간 생성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즉흥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을 즉흥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즉흥연주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은 음악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악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기 굉장히 편하죠. 근데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아동들 간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자폐 아동을 갖다 한번 실습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하지 못하네. 근데 걔하고 무슨 즉흥 연주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도를 하려 해도 얘는 눈도 안 맞추고 뭐 딴짓만 이렇게 하고 소리만 막 질러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음악적인 어떤 자극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보아지면서 접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악적인 배경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즉흥 연주를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건 하지 않습니다. 노래가 있죠. 노래하는 저희가 처음에도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노래 이렇게 하시면 노래 하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우리 이거 하고 뭔가 왜요? 좀 뭔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선생님께서도 뭐 교사들의 표현력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음악 치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음악적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대상자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음악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경험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맞게 음악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하는 활동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송라이팅이라고 음악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아까도 그랬는데 음악 치료 강의를 갖다가 한 번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안 들어보셨나요? 지금 음악 치료 지금 이것 중에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곡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를 텐데 거기에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띄워주시면 돼요. 나의 마음속에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말해볼게요. 그건 바로 피곤한지예요. 나의 마음속에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말해볼게요. 그건 바로 나의 마음속에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말해볼게요. 그건 바로 심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내가 싫었죠. 하지만 이제 나네요. 이런 마음 나의 이런 마음 말하고 나면 내 마음도 후련할 거야. 오늘 나는 하늘 향해 외쳐볼 거야. 욕심을 버릴 거라고. 이게 이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노래 하나 들어간다가 단어를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2절도 있어요. 2절은 이제 선생님부터 아까 어디까지 근데 버렸으니까 다시 담아야죠.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말해볼게요. 그건 바로 지혜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말해볼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말해볼게요. 그건 바로 행복함이죠. 적으셨어요? 이거 다 하시면 이거는 제 대학원 일기생이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제가 작곡한 건 아니고 일기생이 노래를 한 건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세미나를 가시면서 이 노래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다 악보를 달라고 해가지고 음악 실험학 책을 보시면 거기에 실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뒤에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쓴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빈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빈칸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어만 자기가 거의 채우게끔 합니다. 그러면 노래가 완성이 되죠. 노래가 완성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으로 노래를 채워서 부른다니?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그거는 앞에는 다 똑같은 가사 저거 진짜 지겹다 여기까지 올라면 언제 나올까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차례가 오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말하려고 항상 나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따라오다 보면 솔직한 대답이 나와. 그게 아까 처음에 음악의 시간의 연속성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완결되어지는 것이 해결로 우리 마음속에 이게 보상으로 되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음악이 힘에 있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음악의 송라이팅이라는 기법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뭐 이거는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시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많이 해요. 이거 너무 많이 해요. 교회에서 보면 뭐 환영할 때 뭐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해가지고 거기 이름 집어넣잖아요. 똑같이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잘 안 써먹어요. 그건 그때만 써먹고 말죠. 근데 이거는 새로 자기가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 만든 뭐 컨트롤 파트 해가지고 가사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곡에다가 가사만 바꿔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정신 왔을 때 제가 세션을 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세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곡을 들어보시면 금세 아시게 될 곡인데요.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요게 뭐죠? 아니 왜 다들 송대관의 네 박자 아닙니까? 아시는 노래 아니신가요? 저만 제가 제목은 모르고. 노래는 다 모르죠.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많이 알려진 곡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머리 하나 잠깐 쓰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굉장히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시간 한 50분 세션해요.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왜냐면 차근차근 쉐이킹을 해갑니다. 처음부터 인생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걸 갖다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 네 박자를 보고 인생이라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러다가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바카스도 나와요. 왜? 바카스 선전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정신병원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행복, 관심사가 다 나와. 결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결혼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한번 걸리면 그게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 제가 맡은 환자는 거의 만성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네 박자 속 인생 속에 뭐도 있고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곡을 이용해가지고 바꿔서 그때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노래 기법 중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적인 음악 할 때 감상이 있죠. 감상에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이죠?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 대중가요 좋아하시는 분? 음악을 안 좋아하시는 분? 예, 가곡 좋아하세요? 뭐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곡이 다 있으실 거예요.
중국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른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이 어떤 것을 있을 때 감상할 때 가장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 안 나왔죠? 거기에 보면 선호도입니다. 그 곡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요즘 태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이펙트도 굉장히 이슈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차르트 이펙트가 그거 사실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 사실이다. 네, 사실이다. 아, 사실이다. 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과장됐죠. 사실인데 과장됐어요. 이 선호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라는 뭐 좋은 음악 많이 대부분이 나오는 음악이 뭐죠? 대부분의 뭐 이쪽은 아직 미혼이시죠? 예. 지금 귀여우신 분들 좀 말씀을 해보니까 태교 음악 하시면 태교 음악 하면 어떤 음악 주로 많이 들으라고 하죠? 예? 네, 사계. 예. 대부분 클래식이죠. 예, 클래식인데 평생 클래식 한번 안 듣던 그 사람이 평소에 뭐 뽕짝이나 뭐 이런 거 듣던 사람이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듣는다.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음악 불러주고 그런 거에서 아예 이제 요즘은 이제 초음파가 다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났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죠. 엄마가 느낌을 같이 느껴줬을 때 아예 가는 것이고 엄마가 그 느낌을 갖지 않는 건 전해지지 않는다.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바디마인드라는 용어를 갖다 했잖아요. 몸과 마음을 같이 이어준다는 거지. 그 태어난 어머니의 모든 걸 갖다 그대로 전수받고 있는데 엄마 이 고통이야. 너는 그래도 너는 참고 들어. 나는 고통스럽다. 넌 참고 들어. 이렇게 하는데 애기가 참고 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주로 하죠.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어떤 분은 클래식 음악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뭐 어디 아프면 어떤 음악을 듣고 간이 나쁘면 뭐 어떤 음악 뭐 이런 건데 그냥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다 과학을 갖다가 굉장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어떤 분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하나의 이제 원색은 컨테이너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말하는 거의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그릇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이 있죠.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죠. 음악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청각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청각 정보는 하나의 이런 알갱이를 해가지고 양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담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음악을 갖다 우리가 잘 들어보시면 이런 경험을 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까 뭐 우울하시다고 하셨는데 우울한데 갑자기 아주 즐거운 행진곡이나 그걸 딱 들렸을 때 이 우울감이 이게 탈출될까요? 탈출될까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안 우울하셨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동질성의 원리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동질성의 원리. 지금 사람이 나는 우울한데 밖에서는 열심히 즐거워요. 그랬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도 즐거우시던가요? 즐거워지신 분 계세요? 아닙니다. 동질성의 원리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 그렇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동일하게 우울하면 우울한 음악을 처음에는 같이 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음악이 동화가 되게끔 해줘요.
그래서 점차 그거와 다른 음악을 계속적으로 들려줍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동화도 안 된 상태에서 끌려와!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실 때도 저도 뭐 예전에 교사하면서 그걸 많이 봤는데 애들 뭐 처음부터 내가 즐겁다고 즐겁지? 즐겁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즐겁던 거야? 안 그렇죠. 내가 즐겁다고 해서 애들이 안 즐거운 건 아니에요. 애들이 즐거운 상태를 만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이 하고 있을 때 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내가 굉장히 기쁜 상태에서부터 우울한 음악을 딱 들려주면 그건 거부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기쁜 음악 하다가 억지로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침체를 시켜야 되거든요. 좀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좀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는 이제 음악과 이게 사람이고 이게 음악이다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이게 좀 더 근접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나서 다시금 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걸 이제 동질성의 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거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음악을 들려줬을 때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려주는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클래식만 틀어놓는데 그것도 그렇게 썩 바람직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수동적에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저희는 이걸 최적 복잡 이론이라고 오트널 컴플렉시티 이론이라고 많이 합니다. 최적합하다. 이게 선호도가 가장 최고점이다. 요 선상이 최고점이다 했을 때 요게 자신의 어떤 곡의 복잡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호도가 복잡성이 있는데 자신의 지금 상태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선호도도 별로 요 선상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지 않아도 이 선호도는 떨어지고 너무 복잡해도 자신의 선호도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빨리 이걸 갖다 탁 털어놓고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내일 시험이라 다 담아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굉장히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 굉장히 복잡한 곡을 딱 들었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들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곡은 이 선호도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상태는 복잡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복잡한 상태에 있으면 이거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 있으면 선호도는 어느 정도의 낮춘 상태로 거기보다 별로 맞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그 상태로 해보면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다고 해서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선호도 뒤에 따르는 것이 이론이죠. 처음에 선호도가 제일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않고 막 놀러 다니고 할 때는 굉장히 섬세한 음악이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좋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여러분 쇼생크 탈출 그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갑자기 아리아가 딱 나오잖아요. 저 그때 굉장히 감동했어요. 감옥에 진짜 그 단조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딱 써졌다는 것이 너무 이걸 잘 맞췄다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도 물론 실제 상황이라고 굉장히 큰 거였지만 보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여기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배경음악으로 아까 쓰였던 그런 것도 하고 또 GIM이라고 해가지고 심상 경험하고 엮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GIM은 따로 음악 치료하고 따로 또 다른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훈련을 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음악 활동에 수반되는 활동, 그래서 동작, 독보, 창의성이 있습니다. 잠깐 이 책상 좀 붙여 원을 한번 만 노래가 이렇습니다.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예.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자,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네. 흘리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이석기에서 떨어뜨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좋아 이러십니까?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없으신 분 누구세요? 누가 이렇게 많이 가셔서 하셨습니까? 없으신 분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왜? 또 떨어졌어요. 요거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손에 하고 오른쪽 손에. 어려운데요. 노래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 퐁당퐁당. 예, 퐁당퐁당으로. 퐁당퐁당으로 해볼까요? 퐁당퐁당. 아니 누가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 아유 잘 아시는 분은 그냥 예전에 했던 노래를 해볼까요? 네, 다 함께 하고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다 함께 돌려주세요. 다 함께 내 손 안에 있는 달걀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원래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처음은 여기 저희 정의하고 볼까요? 정의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음악 치료는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와 심리를 향상시켜 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행동들을 조성하는 음악의 전문 분야이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다 나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 물론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요. 라는 것도 변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 더 그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뭐 인사 않는 사람이 공손하게 인사한다거나 이렇게 나타나기까지 행동의 공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음악치료의 최대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행동의 변화라는 거죠.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전혀 아무것도 음악치료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해봤을 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노인들에 했다, 아니 아동들에게 했다. 저번에 이제 잠깐 왔을 때 저 똑같은 활동을 했었어요. 애들이 있길래 그때는 여기 없으니까 굿을 가지고 쏟아내 있는 구슬을 오른쪽으로 하니까 애들 다 내가 구슬대가 싹 쳐요. 그러니까 똑같은 활동인데 소리가 없더라도 노래가 있으니까 같이 활동을 패턴을 갖다 움직일 수 있죠. 아동에게 지금과 같은 걸 했다면 어떤 활동을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활동했을까요? 네? 예. 사회기술, 사회기술 크게 보면 사회기술. 또 뭐가 있을까요? 방향성, 운동, 또 전달을 리듬감도 있고 해야 된다. 전달을 해야 된다. 그거 뭐죠? 어떤 걸까요? 그것도 사회선거가 있어요. 사회선거가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체 협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박자. 박자. 그건 나중에 박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목적이 나왔습니다. 치료사가 이제 교사는 그때그때마다 얘를 갖다가 이게 부족하구나 했을 때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노인에게 갔을 때는 노인들은 퇴행 상태지 않습니까? 퇴행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유지입니다. 근데 신체가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빨리 했죠. 노인들 잡부터. 연주를 해보시면 진짜 한 바퀴 돌면 막 다 다쳐요. 아이고 이거 어디 가서 막 이래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면 그걸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보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냈어? 아니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잘하는 사람 잘하죠. 근데 처음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무한하니까. 그럴 때는 이게 그룹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싸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걸 잘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야만이 이해를 하고 또 몸도 따라가죠. 그러면서 자신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공적으로 자신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자존심은 그 활동에 대해서 더 낮아지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취감을 통해서만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무빙의 하나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를 갖다가 저희는 이제 그 리듬 포 라이프라고 굳이 이제 번역하기 좀 뭐하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했던 것이 에그 패스라고 해가지고 에그 쉐이크 카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 리듬을 가지고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도 보면은 리듬을 활용하는 음악 아동 교육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그거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다이콜즈나 그런 음악 교육법도 보면 리듬에 관련돼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활동에 맞게 선생님께서 맞추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독보, 읽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안 하는데, 콰이어 차임이나 칼라벨은 다 아시죠? 칼라벨. 그거 말고 콰이어 차임이나 콰이어 혼 이런 것도 있는데,
애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모르는 애들 이 색깔로 이렇게 하든지 숫자로 하든지 해가지고 넌 이거 지적하면 너 이거 나와야 돼 했을 때 충분히 자기 거라고 인식하고 나왔을 때 자긍심과 같이 함께 음악을 성취했다는 과제를 수행했다는 그의 어떤 능력을 갖다가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독보에 대해서도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깔 인식도 있고 시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창의성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저희가 흔히 작곡이라고 많이 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작곡하기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환자들한테 작곡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작곡을 갖다가 이걸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요. 그렇게 음악적인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했어 라는 것 갖다가 느끼게끔 저거는 어떻게 만들든지 할 수밖에 없게끔 음악적으로 아주 좋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작곡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작곡을 하기도 하고 올프 세션 같은 경우가 이제 교육적인 올프가 있는가 하면 임상적인 이렇게 추론적인 임상 올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프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ABA 형식을 많이 쓰죠. 그리고 거기서 창의성을 많이 이끌어내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탬버린 활동이에요. 가장 이제 기본적 들어간 활동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왕관.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예.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꽃.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또 무엇이 될까요? 거울.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목걸이. 또 무엇이 될까요? 햇님.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아이를 불러는 개고. 또 무엇이 될까요? 플라우트. 또 무엇이 될까요? 베개. 또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네, 놀이기구.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우주선.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방석. 또 무엇이 될까요? 친구. 네. 또 무엇이 될까요? 핸들. 또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도넛.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것은 탬버린을 갖다가 다 했나요? 다 말했나요? 다 말 안 했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다 말하지 않고 또 무엇이 될까요?만 얘기했을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 얘기해요. 또 전에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작곡에 대해서는 개인 스피어스 했을 때 반복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 가지 나타나 그 형태를 만들기 가사 형식. 네, 가상시.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이거 할 때는 ABA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나 이것은 탬버린 하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엇이 될 거예요? 환기가 되죠. 그 상태에서 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갖다가 또 이것은 탬버린, 이것은 탬버린, 이것은 탬버린, 또 무엇이 될까?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한복이 됐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찬트로 하는 거 하고 그냥 말을 하는 거고 노래를 하는 거는 좀 틀립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의성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번에 제가 이제 교도관들 연수할 때 아마 교수님이 그때 가장 안 된다고 했을 때 표현을 안 됐을 때 두 사람 집단이 하나는 교사 집단이고 하나는 교도관 집단. 이거는 뭐냐면 옆에서 아니요 옆에서 이제 또 무슨 목이 있는 탬버린이지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하나 불렁쇠 하나 똑같이 불렁쇠 아무나 안 해요. 그냥 불렁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소속해 있는 게 참 뭐랄까 그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선생님 참 좋은 게 뭐냐면 계속 제가 질문 드리는 게 분위기 자체가 계속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위기를 갖다가 교사의 입장도 있지만 학생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참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지금 있으시는 거. 그리고 보다는 행동의 변화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적인 변화는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처음에 오늘 기분 좋죠? 그러면 사람이 그냥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그냥 많이 좋아요. 어떻게 많이 좋아요? 아 그냥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상태가 어떤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사람들이 어디가 좋다는 건 알아요. 다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좋은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음악을 갖다가 저번에 잠깐 한 거 보니까 이제 과학 활동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서 그리고 음료 활동을 해가지고 하시잖아요. 해요. 하시죠.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음악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또 신체 생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음악 심리학자나 그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인지 심리랑 생리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연결돼서 지금 많이 발견되는 뿐이지 다 전체가 알려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의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내면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내면 양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 중생의 경우 설명해봐. 그냥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뭐 어느 부분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자신만은 아는 게 있어요. 그죠? 또 그냥 단지 뭐 신앙이 아니라도 자신이 어떤 음악을 통해서 느끼는 감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그냥 참 좋아. 참 좋아. 근데 그 이상 말이 짧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적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양쪽으로 표현해! 그래가지고 표현해야 되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요즘은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음악질 정의라는 것은 음악을 도구로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음악 활동을 통해서 보다는 행동의 변화, 양적인 변화, 보여지는 변화도 있지만 질적인 변화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 뭐 이것 하시면서 이거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시면 어떠셨어요? 네. 가장 공존자도 느낀 게 뭐냐면 즐겁다는 거예요. 음악 활동은 즐겁다는 거예요. 환자들도 음악 시간 어때요? 즐거워요. 그래요.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엔돌핀이라는 그 화학물질 있지 않습니까? 생리화학물질이 엔돌핀이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슬플 때나 즐거울 때. 그게 처음에 생기는 것이 정신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죠? 내가 기쁘다고 느꼈을 때 엔돌핀이 생기잖아요. 참 희한한 겁니다. 몸이라는 게 뭐 그게 생기려면 뭔가 뭐 좀 뭐 나트륨, 이온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모아지면 뭔가 이런 호르몬 같은 엔도핀이 모아질 건데 그게 아니라 정신이 기쁘고 즐거울 때 이게 더 많아져서 좀 더 에너지 활성이 더 활발해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인체 신비죠. 인체 신비인데 분명히 이러한 것이 음악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장국이 여지껏 음악실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음악실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처음엔 장국하면은 산 위는 안 보입니다. 중턱이 있는 위치밖에 안 보이죠. 그만큼 계속 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 이제 개취적 직업주인데, 근데 그런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실을 처음부터 음악실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야? 아무것도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음악실은 아닙니다. 꼭 이것만이 음악실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꼭 이것만은 음악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음악실협회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치료적인 목적은 행동의 변화, 이거와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음악적 활동을 통해서 치료 외적인 음악 외적인 목적. 그러니까 단지 음악 감상이 아니라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긍심 향상이라든지 신체 근육 활달이라든지 뭐 신체 근육 협응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치료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음악 치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음악 치료 사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아무나 다 유학 과학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다 유학 과학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학 과학을 한다고 딱 하더라도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봐, 저기 유학이 맞아? 할 정도로 하는 분도 계시죠. 물론 음악 치료사도 거기에 따른 음악적 기술과 임상적 기술이 같이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음악적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음악적 스킬이죠. 그냥 단지 피아노나 뭐 기타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악기를 잘 수 있고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임상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뭐 아이들을 봤을 때나 환자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알아야 환자를 치료하죠. 자폐를 알아야 자폐를 알고 노인의 특성을 알아야 하듯이 노인 저 사람 똑같을 거야 하면서 막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거 하면은 그분한테 큰일 나죠. 그분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폐에 일반적인 폐의 그런 에너지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상적인 기술이 같이 결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음악 치료 소개하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학원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음악 치료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소리라는 뇌질의 생깁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돼서 청각 신경을 거쳐 대뇌 전부 혈액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사람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음악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음악은 사람의 정서를 활성화시켜 동기 효과를 가지고 봅니다. 개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신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선 음악적 구조와 형식은 사람의 사고를 훈련시키는 인지적 호르몬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정서를 변화시키는데 관여했으며 환자의 심리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을 들어주는 면역 기능의 호르몬 상승에까지 연관되고 있다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음악이라 하면 연주와 감상, 그리고 악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신지체 아동입니다.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센터에서 이 음악을 사람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극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전의 분야가 있다. 뮤직 테라피, 즉 음악 치료가 그것이다. 자해행동이라고 그러죠. 이거 지금. 음악이 질병 치료와 관련되어 사용되어 온 것은 오랜 기록으로 나타났지만 음악 치료가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의미에 정립되게 된 것은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되었습니다.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된 음악 치료는 이제 세계적으로 현재 미국에는 5천여 명의 음악 치료사가 활동을 하고 있어 76개 대학의 음악 치료학과가 개설됩니다. 음악 치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음악 치료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악 치료가 대상으로 하는 환자층과 이에 따른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치료는 음악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환자의 문제나 상태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음악 치료 협회에서는 음악 치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음악 치료는 치료,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보건 및 유지품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음악 치료사가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보건, 유지, 향상시킨다는 치료적인 목적은 음악 치료가 실시되는 여러 영역에 걸쳐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중풍이나 파킨슨씨 병으로 인한 환자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정신질환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능력이나 직업활동 능력을 회복시킨다든지 성인 신체 장애인의 신체 조절력의 향상, 정신지체인의 집중 능력 훈련과 학습 또는 행동의 문제를 가진 외우 청소년의 행동을 위해 많은 치료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이분이 자꾸 음악 치료사는 대개 그룹 활동을 통해 치료적인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이때의 음악 활동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시켜 결국 음악 외적인 활동으로 연결시켜주는 치료의 도구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음악 치료의 상점은 특히 안전하고 즐거운 치료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대상자의 음악적인 경험이나 지식, 사회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이게 생후 몇 개월 안 되는데 화상을 입은 아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음악의 역동적인 힘에 놀랍니다. 중풍으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음악의 리듬을 따라 부분 능력을 크게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중풍 환자. 알츠하이머스 치매로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찾고 있다. 이와 같이 병원에서의 음악 치료는 고통과 근심으로 비롯한 질병의 증상을 그리고 소화기는 다른 현상으로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이죠. 이목회에서 음악치료 교육에 보면 수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센터에서는 교육과 인성을 통해 책임 있는 음악치료를 양성하는데 최고의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음악치료가 국내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에서는 음악치료사의 자질과 훈련에 대한 규정까지 마련해 자질 있는 음악치료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음악의 전문 분야로 크게 인정받은 음악 치료. 음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음악 치료. 한국에 아들은요, 저희 지금 학교에 음악치료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발달장애 아들 대부분 성인 정신지체 원장님 계시고 그분들한테 이제 뭐 다 알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교육적인 환경에 있을 때만 얼굴 비춰도 되겠습니까? 네, 했을 때 그러라고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걸 보면 내 아들을 보고 뭐라 할까 이러신 분들 계시고, 내 아들인데 당당하다, 해도 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참 그래도 여기 허락해 주시는 분들은 그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은 장애인이야라기보다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같습니다. 요즘은 여자애들한테 하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있는데 막 치료사 물고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그 자해행동을 많이 감수해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케니 브루스가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케니 브루스가 이게 이제 음악치료에서 그런 음악치료에서 체계적인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평균을 지켜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분은 이제 이것은 음악, 과학 그리고 교류적인 과정이 같이 어우러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어떻게 과학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이제 보시면 음악은 예술이기 때문에 그게 극히 주관적이고 그래서 개인적이죠. 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것이 주관적이보다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그게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주적이라고 했는데 보편적이어야 되죠. 보편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금 그런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게 과학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아까도 뭐 풍선 뭐 해요. 풍선을 막 비료고프를 만드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은 아예 안 나오고 뭐 엉뚱한 게 나온다. 그러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더라도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과학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상충되어진 것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음악은 그 시초가 과학이죠. 처음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 음향심리하고 좀 많이 관련되어 있고 음향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우선 소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귀에 들려지기까지 이거는 음향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하고 과학하고 음악하고 굉장히 좀 맞죠. 근데 여기 이제 귀에 딱 도달해서 들려질 때까지 이게 들렸구나 했을 때 이게 지각한다고 하죠. 지각 단계가 옵니다. 음향 심리학의 단계가 옵니다. 이것이 이제 인지 과정으로 되죠.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이거는 이 음악을 들으니까 어떻다라고까지 이제 판단되어지고 소화되어질 때 음악 심리학이 이쪽에 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과 과학은 상반된 부분이 아니죠. 출발은 똑같은 부분인데 음악이 사람의 통해서 나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나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이는 이제 교류적인 과정, 감정이, 친밀감, 소통, 상호성, 역학관계 이렇게 있는데 아까 땡큐 선생님 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보시면 이제 심리학에서 전혀 역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치료 상황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한참 그 환자가 이제 전이가 돼요, 저한테. 근데 그러다가 저의 그 상황이 막 드러나는 거죠.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감정의 이입이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동화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치료 상황이나 어떤 교육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옛날에 보면은 뭐 죽은 신의 사회나 폴란드 오피스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보면 거기다가 같이 들어가죠. 감정이 입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관계, 상호성 이런 것은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상황에서나 아니면 이러한 교육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악 치료의 원리는 특별히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뮤직 에스 테라피하고 뮤직 인 테라피라는 적용된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면 뮤직 에스 테라피는 음악 자체가 그냥 약이 되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령 이제 잠이 안 온다거나 그러시는 분들한테 음악을 들려줘서 음악을 듣게 한다거나 그리고 행진곡 할 때, 행진할 때 누가 탱고나 그런 거 틀어서 전혀 그렇지. 어떤 굉장히 흐름이 멜로디 흐름이 부드럽고 박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행진곡 때 틀어놓지 않습니다. 행진곡 때는 딱딱하게 떨어져요. 할 때 그대로 이게 이유적으로 갑니다. 그때는 이러한 곡을 틀어놓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약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에어로빅 때 그렇게 땀 흘려 운동하는데 왜 힘들지 않을까요? 에어로빅 때 음악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리듬이 근육의 그 신호들 갖다 같이 잘 엮어줘요. 그리고 이제 음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악의 영향력, 왜 그렇다면 음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겠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신체적인 것이죠. 사람의 모든 구조는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뇌에서입니다. 음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귀를 통해서 어디를 통과하죠? 어디를 통과하죠? 어디로 가죠? 뇌로 가죠. 인간 유기체의 중심인 뇌에 음악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영향이 미친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되는 대뇌에 미쳤을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 신경계가 많이 있지만 거기서 만천신경계에 보면 자율신경계라고 그렇죠. 그건 굉장히 불수의적입니다. 불수의적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더우면 땀이 나고 추우면 살이 막 올라오고 그런 거는 우리 몸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재채기 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갑자기 놀라셨습니까? 아이고 누가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자신의 어떤 그 평형 상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음악이 더 많이 관여를 하게 된다. 내가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박자에 좀 어색하게 걸었던 것은 음악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환자가 왜 그 사람들은 이게 보폭이 잘 못 보거든요. 평행 감각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음악을 리듬이 들어가면 걷는 것도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게 거의 정상이랑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체적인 방어 능력, 호르몬, 신경 상황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유기체를 조절하는 중심은 대뇌이고 이제 음악은 대뇌에서 진행되고 대뇌를 통해서 여러 형태로 그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더 설명하면 끝도 없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미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변연계입니다.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과 동기 유발에 대한 중추가 되어지는 기관입니다. 뇌의 한 기관으로서 그래서 대뇌의 신경 조직이 자극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과 비교해서 림빅 시스템은 림빅 시스템은 출생 때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아를 제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했을 때 귀가 생기는 것이
생후 3개월인가요? 그때는 이미 귀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예전에 KBS에서 그 생태에 대해서 나타난 게 있었는데 아이를 갖다 처음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자극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민감하게. 응? 응? 귀요? 아니 어떤 감각이 제일 먼저 민감합니까? 청각. 또. 아니, 후각. 어머니의 양수 냄새를 갖다 가장 먼저 아이가. 그 다음에 하는 게 촉각. 그 다음에 청각.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그때 실험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실험한다는 거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놓고 양수를 묻혀가지고 엄마 거하고 다른 사람 엄마 거고 했을 때 그 엄마 있는 양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다 이제 실험을 하죠. 후각이 가장 먼저 하고 촉각은 이제 등줄기를 이렇게 딱 하면은 등줄기 이렇게 사람이 등을 그냥 그어보잖아요. 그럼 그 방향으로 눈이 틀어져요. 그리고 청각은 엄마가 이제 그 고동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들어줬는데 청각하고 후각하고 어떤 걸 더 먼저 할까 했을 때 후각을 먼저 쫓아가는 청각보다. 이제 그런데 성장하면서 후각은 학습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생리적인 것에 더 많이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학습적인 것은 좀 많이 처음에는 굉장히 본능적인 것은 민감하지만 학습적인 것에는 다른 감각이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뇌 신경 조직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두뇌와 마음을 연결시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림빅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내장기관의 연결에서 잠기고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 로이드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음악이 영향이 나타나는 세 가지 부분. 가장 먼저가 신체 생리적인 부분입니다. 신체 생리적인 부분. 신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악이 신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엔트레먼트라는 효과가 뭐냐면 그게 이제 사살을 찾아보면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그냥 여기 사람이 그냥 타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움직이지는 않고 기차 타고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 외부에 리듬이 있습니다. 외부의 리듬이 들려옵니다. 이 리듬이 들려오면 자신의 그 뇌제박이 그 외부의 리듬하고 동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에 외부를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리듬에 자신의 것을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거 박자에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엔트리먼트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타우트라는 약간 이제 이 이걸 잠깐 금방 지나갑니다. 잡지요.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지나가는 3주 후에 계신데 전 실험입니다. 보세요. 강호주시하죠. 터치 전이에요. 리듬 하기 전에. 근데 3주 후에 이걸 보세요. 듀브를 훨씬 더 이렇게 처음입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근데 3주 후에 틀리죠.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Good. 들어보세요. Go ahead, go 옆에 left. 음악이 And 있습니다. increase that leg. 음악이 굉장히 일정한 박에 들어가 있어요. Good. Arm. Okay. 다른 하나만 더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턴할 때 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보세요. 이게 자연스럽죠. Good. And turn again. Go ahead and turn. Keep to the beat. Up. That's all right. Keep going. Keep going. Good. Okay. And turn again. Good. 이거 왜 그런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듬이 주었을 때 음악이 없었으면 못 걸어요? 아니죠.
멈출 수 있게 멈추는 연습을. 그것도 잘 안 돼요, 중국에서.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 이제 이규 졸업생이 논문을 갖다가 써봤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국내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만딱, 산딱, 박자에 맞춰 들어가죠. 이 보폭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걷는 분이 앞에서 이게 이제 녹음되는 게 아니라 직접 쳐요. That has the advantage of being very adaptive in terms of speed, in terms of style, in terms of publication. And of course, 이걸 하시는 분이 이제 한쪽 발만 하시죠. musical interaction between the characters and the patient. Has been so helpful to me in reducing my nervous tensions and in my ability to walk and enjoy walking. 자, 이거는 이건 다른 사례인데요. 아까 그분이 그랬었죠. 그냥 도왔다, 이렇게 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꼭 한 게 아니라 들러갔을 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떤 작용에서 신경 흐름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냥 한번 요 박자가 딱 주어졌을 때, 박자가 있을 때 하나의 신체적인 것이 그대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성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추울 때는 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더우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는 거 별로 저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놀랄 때는 어떤 소리가 나죠? 한번 해보세요. 놀라네 그 소리 어떻게 하시군요. 그러면 또 어떤 소리입니까 지금?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러면 슬플 때는 가지가지 나겠지만 가장 많이 울음소리 난다고 하죠. 그리고 아플 때는 어때요? 쉬는 소리. 이제 그게 왜 나겠습니까? 몸이 더울 때 땀이 나듯이 신체로도 똑같이 음성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막 마음이 놀랬는데 안 놀래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놀래요. 이때는 뭔가 이렇게 놀래서요. 몸이 풀어진 듯한 이게 몸은 자신의 표현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컬 측면 중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좀 많이 이제 오늘 하루 이렇게 하시면서 저녁까지 하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해보셨는데 숨을 일단 들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번 이렇게 쭉 내뱉으세요. 하시면서 그 내뱉는 거기 자연스럽게 실어서 소리가 나요. 이거 한번 그냥 쭉 해보세요. 시작. 이거 갖다 좀 길게 내요. 길게.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좀 이렇게 쭉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소리 못 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소리를 저 한번 따라가 해보시겠어요? 소리를 한번 다 돌아가시면서 하는데 제가 한번 소리 내고 전체적으로 한번 소리 내보고 그 다음도 한번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몸으로 낼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몸으로 낼 수 있는 소리를 어떤 소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해요. 앉아 계시니까 저는 이런 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상관없어요. 소리를 낸다는 게. 네. 그다음에 네. 긴장돼. 네. 네. 음성어를 내셔도 돼요. 음성어를 내셔도 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네, 선생님. 나는 예. 네. 네. 선생님이 다른 거 이제. 선생님. 아무렇게나 소리 내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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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네. 나밖에 못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로가 아닌데요? 네. 네. 이거는 몸으로 소리 내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자 이제 같이 해볼게요. 손을 같이 해볼게요. 손으로. 어떠세요? 네. 네. 그냥 처음에 이거 할 때보다 할 때는 한 건 별로 아닌데 굉장히 환기가 되죠. 그 순간에. 그 이제 몸이 이제 아까 처음에는 항상성을 얘기한 거고 이것도 엔트레인먼트랑 똑같은 겁니다. 리듬이지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자신의 감정도 변하게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순간적이지만 한번 좀 환기를 시켜줄 때는 굉장히 좋죠. 뇌전도라는 많이 알고 있듯이만 알파파, 베타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게 모차르트 이펙트가 나오는데 모차르트 이펙트는 몇 가지는 한 부분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모차르트 이펙트는 이 트라이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차르트만이 그걸 갖다가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그 곡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갖고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 그것을 트라이언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간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모차르트 그것이 이제 사원들이나 거기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공간 지각에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성돼가지고 모든 게 다 좋다. 근데 모든 건 다 좋지 않습니다. 모차르트 이펙트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구 이론이라고 했는데 반구 이론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 오른쪽 왼쪽 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 왼쪽 뇌는 언어를 담당하고 오른쪽 뇌는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을 담당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많이 추리력을 찾고 한데 요즘 최근의 연구를 딱 보면 음악은 왼쪽엔 리듬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오른쪽에는 어떤 멜로디 부분들을 많이 담당하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어떤 연구는 아니다. 음악은 왼쪽, 오른쪽 다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언어 치료 한 가지 방법이 MIT나 그런 게 있습니다. 멜로디 인토네이션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그 언어 실어증 환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국내 이제 논문 저희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실험을 했었는데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나오는데 멜로디를 섞어서 말을 하니까 말이 되니까 그게 여지껏 한이 되어서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하나 효과로 나타납니다. 이제 뭐 언어는 이제 브로드카스트 에어리라고 해가지고 뇌의 한쪽 부분이 이제 파손돼가지고 있는데 파손하지만 손상돼가지고 언어가 장애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언어장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고 음악은 이 두 가지 반응을 갖다 다 같이 원활하게 교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좋은 이유는 한쪽에만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있기 때문에 운동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KBS에서 일본의 한 그 유치원을 갔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거긴 거기다가 뇌손상 환자들이 오는 유치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 보면은 요드드믹스나 그런 데 보면 리듬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꼭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리듬 운동이에요. 리듬 운동.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모두가 거기는 마룻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마룻바닥에 한쪽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피아노를 치고 모두가 그리기 이상한데 사람들이 다 기어서 이렇게 기어다녀요. 리듬 운동 할 때는 기어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면 옆에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씩 움직여져요. 움직이는데 그 중에 하나애가 16살 됐는데 걔는 손해가 없는 아이입니다. 손해는 운동 능력으로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걷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애인데 여기서 요 리듬 운동만 굉장히 그것만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해요. 엎드려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막 진짜 걸레처럼 쓸고 다녀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16살 때쯤 되니까 얘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집안이 무슨 집안인데 거기 기적이다 할 정도로 했었는데 내가 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의료계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뇌를 검사를 해봤는데 손의 뒤쪽 부분에 있잖아요. 손의 힘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여기 대뇌의 이쪽 부분에 손의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새로 생긴 거예요. 없던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은 말하기를 이제 그런 리듬 운동의 효과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방구영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 복합지능이론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거기 하월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심리학 교수입니다. 어제 책 읽었는데 다음 번. 그 복합지능이론이라는 것이 사람은 한 가지 지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뭐 수리 영역, 수리 지능도 있고, 공간 지능도 있고, 음악 지능도 있고, 뭐 그런 지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리적인 것은 정서 수정의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서 수정에는 우리가 이거는 여러 이론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감정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뭐 마이어나 맨들러나 베를린 같은 사람들의 이론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마이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대와 지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 자체적으로는 자기가 의지하지 않는데도 기대 조직이라는 스펜더스 스키마라는 스키마라는 것이 어떤 조직인데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은 구조는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심리학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기대하고 있는 바가 지연이 돼요. 지연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씁니까? 지연이 되면 어떻죠? 기대하는 것이 막 연기되는 게 지연돼요. 실망하기도 하고 심리 상태로 불안하게 되죠. 이 불안이 해결되어지면 감정적 보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이어의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들러는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더 인지하게 되면 그 감정의 폭이 더 깊어진다는 얘기하고, 예를 들은 사람은 그 자체적으로 쾌락적인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보상 이론을 추구한다. 그래서 음악을 갖다 주더라도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맞지 않으면 틀려지는, 이게 처음에 말했던 그런 그 선호도나 그런 거 많이 비슷한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서 수정도 많은 이게 갈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 수정을 일으켜서 행동의 변화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사회적인 것은 사람 사이에 많이 나타나요.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사회적인 것은 별로 안 나타나는데 집단을 했을 때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데모가를 부르는 게 왜 데모가를 부르죠? 데모가를 부르는 게 데모가를 부르죠. 처음에 여기 오면 그 아이들이 이거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이거 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뭐 이거 딱 이거 항상 생각하고 꿈을 갖자, 우리도 꿈을 꾸자, 큰 꿈을 꾸자 하면서 구호를 외쳐요. 이게 거의 찬스식으로 해요, 애들이. 그것도 리듬을 타고 하더라고요. 뭐 항상 생각하고 꿈을 갖자, 꿈을 갖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본다. 이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속력이 더 생깁니다. 그 사회에 음악이 더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나라의 교가나 국가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죠. 애국심을 갖다 더 조장시키고 군가가 있는 것도 그런 부분도 한 가지죠. 이제 이런 영양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좀 더 많은 부분이지만 더 설명하기가 참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던 말들은 나머지 부분을 보시는데, 요거는 아까는 중풍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을 듣는 사람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음악을 통해서 기억을 되찾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잠깐 Yesterday's memory is about all Bessie can count on these days. About 10 years ago, she had a stroke, and now she can't remember anything. 이거 두 번, 이제 아까 할머니는 이제 나오시는 것은, 이분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It is 1945, World War II. 지금 전 세계 인터넷을 상관하고 있는데요. 2000년이 Maurice used to love to dance. Remember, now he can hardly walk when the music starts. Can't be coolly independently to say now I'm going to dance and he's going to dance to the music. 이분이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게 극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걷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걷지 못하시는 분인데 그 음악이 자기가 이제 2차 대전 될 때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춤추던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분이 춤을 추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동에서 이분이 퇴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이, 아, 이 사람 멀쩡하다. 멀쩡하니까 데려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그 전에 있던 할머니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노래를 갖다 많이 불렀었는데, 옛날에 바 같은 데서 노래 부르시던 분이었는데 기억을 상실했어요. 스트로크, 중풍해가지고 그 기억을 상실했는데, 그 음악이 나오니까 꼭 그 가사를 갖다 그대로 노래를 갖다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뭐 음악 교육에 대한 음악 심리적 제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표로 나와 있는 것은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뭐 아동과 유아, 음악 아동 발달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보고, 뭐 유아 과학 해가지고 보고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아동 나이별로 이렇게 어느 때 뭐가 생기고 이렇게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그 음악 심리학 박사들이 이제 1992년인가 그때 한 걸 갖다가 1990년에 저희 대학원에서 하나 이렇게
다시 또 포맷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연령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러한 개념들로 이제 추세가 있구나, 아동들은 이러한 개념으로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거는 제가 1999년에 미국에 이제 학연수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음악치료사 한 분이 아동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책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비교를 안 하셨는데, 거기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노래에 그 음료를 딱 맞게 노래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 그림도 큰 그림으로 아동이 딱 적합한 거죠. 제가 그거 있는가 소설을 갖다가 한 몇 번 그거 가지고 헤맸는데 없더라고요. 거기 딱 맞는 그런 거 진짜 막 글만 그냥 뾰족하게 애들이 집중력이 얼마나 된다고 막 그걸 여저분하게 다 해놓고, 제가 그 아동교육과는 아니지만 이건 참 애들한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기를 아동은 정보를 입수하는데, 베스트필러 밸런스가 이제 균형 건설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테틱 에스센스는 이제 아동의 감각이고, 프로스티브는 자율신경 감각이고, 사이트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청각, 그 다음에 터치, 촉각, 스페셜 공간 지각, 그 다음에 냄새, 후각. 이걸로 정보를 입수를 하지만 표현하는 것은 입으로 표현한다. 몸으로도 표현하지만 보통 입으로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할 이러한 것에 정보를 많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칠드런스 리터러처가 이제 아동용 책이 문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분이 설명하기는 이걸 갖다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교사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있는 책을 활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음악치료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음악치료사가 있는데, 거기는 장애아동, 발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난이도가 낮습니다. 낮은데 이제 활용을 거기서 보면 여기 피기백송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애들 노래 많이 사용하고요. 보면 거기다가 이제 그 책에 관련되어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잠깐 멈췄다가 기다렸다가 봐라. 이게 뭐냐면 정상 아동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발달 아동들은 반응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무조건 하고 반응 내가 이게 작업을 쳤는데 왜 반응을 안 할까? 이래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충분히 시간을 기다리고 잠깐 멈췄다가 기다린 상태에서 걔가 올 때까지 그걸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제 번안만 했는데, 오렌지 펑키, what do you see? I look at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펑키님 그거죠. 호박가 뭘 보냐. 그래가지고 호박 모양 되는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딱 보면 그 뒷장을 넘기면 뭐가 보이는 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 호박을 딱 넘기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보면은 이제 개구리잖아요. 애들한테 발달장애한테 이게 뭐지? 개구리요. 개구라 무얼 먹니? 그죠? 여기 딱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냉장고에 많이 있지 과일. 그러면은 그래 과일이 많이 있는데 개구리가 뭘 먹을까? 그래서 노래를 해요. 개구라 무얼 먹니? 하면 여기에 빨간 사과 꿀꺽. 몸이 둥글둥글 하면서 여기서 느끼는 것은 선생님도 잘 아시겠죠? 애가 먹는데 색깔 인식을 해요. 빨간색이라는 사과, 그리고 몸이 둥글둥글하다. 그것이 몸이 둥글둥글이라는 으태어 같이 연결돼요. 몸이 둥글둥글, 꿀꺽이라는 구성어도 같이 연결돼요. 다시 개구라 무얼 먹니. 이제 아동들은 잘 아시면 반복함으로써 많이 그게 뜨게 되죠. 발달 장애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코도 색깔도 하고요. 네, 딸기 넘어가죠. 이거는 이제
냄새 나는 거 많이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제 이건 국내는 없고 이제 외국에 있는 건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사온 거거든요. 그 노래 또 만났어요. 바나나는 무슨 냄새 날까요? 옥순이가 어? 옥순이 나갔어요. 온순 선생님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나와서 난 저희 이것만 믿었어요. 맞죠. 선생님 이거 막 문들어가지고 딱 내지 마. 문지르면 냄새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자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과를 찾아서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것이 스티커를 띄는 거예요. 근데 스티커를 띄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다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또 빨간 사과 있지 하면서 빨간 사과 어디 있을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노래가 돼 있죠? 돼지가 가져갔을까? 여기 빨간 게 있지? 이게 뭘까? 아니야 이것은 그러면 아는 애들은 장갑이네 그래. 빨간 장갑이잖아. 이건 다시 빨간 사과 어디 있을까? 이건 배에 이렇게 있었는데 배 뒤에 숨어 있을까? 딱 떼보면 아니야 그럼 어디 있지? 그래. 빨간 옷을 입은 강태가 그래가지고 애들은 이제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애들은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번에 하시는 거 보니까 노래 참 거기 맞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고 이렇게 하시는데 직접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나가서 보니까 뭐 통합교육식 해가지고 하나문화상가 거기서 몇 개가 나왔더라고요. 통합교육 해가지고. 근데 뭐 얼마나 해서 이야 그러는데 뭐 그림도 굉장히 조잡하고 애들이 봤을 때 야 저거는 얼마나 제대로 했다 지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색깔은 좀 이게 팍 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많이 봐서 이게 아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했고 CLTM 이거는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러닝 스루 뮤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한 교육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한번 학교에서 계속 몇 년 동안 이것도 특강을 했었는데 요즘 이걸 하지 않죠. 제가 이제 이제 약간 5분 지났습니다. 시간이 맞춰야 될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비가츠키하고 심층 심리가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선생님들 아동기에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비가츠키가 이제 거기 보면 결정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경험이라는 게 이 만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죠. 그리고 심층 심리는 이건 프리모델 익스피리언스는 원초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긴 한데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계속 그 과거를 보면 그 행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 결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근원적인 경험이라고 심층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츠키가 말하는 그 결정적인 경험도 이 경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가는 것인데 이것에 어떻게 교육적인 것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음악 치료 이거는 마쳤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려니까 참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음악 치료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제 마치셨는데 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원래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좀 풍경 기분 안에서 지나가야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건 잘 아시는 가락이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기억을 교대가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마지막 끝날 때 하는 노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니까 마음을 생각하며 인사하노요. 다시 들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지지만 헤어지지만 마음을 생각하며 인사하노요.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그럼 길어지니까 인사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것저것 좋은 모임이 생겨가지고 다닐 때 많은 경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